네. 제가 좀 혼날 수도 있겠네요. 모르죠. 사람들의 의견이 좀 다르기 때문에. 네. 네, 안녕하세요. CG맨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일입니다. 오늘 매치무브에 대해서 준비하셨어요. 네, 매치무버라고 하는 거는 영화, VFX나 CF 쪽에서 실사 촬영을 하고 촬영한 영상에서 카메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카메라의 파라미터 값이나 왜곡 값이나 그런 것들을 다 복원해내서 합성을 하기 위한 도움을 주는 그런 작업입니다. 매치무버는 VFX 분야에서 꽃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실사 합성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예전부터 토리님이 얘기하시는데 매치무브는 3D의 꽃이다 네. 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사실 3D를 실사에 합성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이 매치무브라는 작업이기 때문에 3D의 꽃이라고 흔히들 3D 작업자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아예 꽃은 이제 눈에 보여지는 퍼포먼스적인 거를 이제 표현하는 건데 네. 이거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을 꽃이라기보다는 심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치무브가 그 CG의 심장이다. 그렇죠. 보이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거 잘못되면은 모든 게 다 말짱부르무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좀 말꼬리를 좀 잡고 싶어서 한번 얘기를 꺼내봤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럼 심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냥 수긍하면 재미없는데 네. 다른 3D 관계자분들은 좀 문제 제기를 하시죠. 이 댓글이 달릴 거야 이제. 진짜 전문가들이 이거는 꽃이다 아니면 이건 심장이다 이렇게 댓글이 달릴 거예요. 꽃이냐 심장이냐에 대해서 네. 제가 좀 혼날 수도 있겠네요. 모르죠. 사람들의 의견이 좀 다르기 때문에. 네. 제가 있었던 곳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 세미나나 학생들한테 그 매치무브에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그 현장에서 카메라 들고 촬영하신 그 카메라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분을 프로그램 안으로 축소시켜서 가져오는 개념입니다. 그분이 서 있는 위치, 그분이 움직이는 그 동작, 그 상황의 좌표값, 어느 이 지구의 어떠한 좌표값에 서서 촬영을 하신 걸 거 아니에요. 지미집이든 사람이든. 네. 그것을 축소시켜서 숫자로, 데이터로 컴퓨터로 가져와서 우리가 손쉽게 작업을 하는 개념이다 라고 하거든요. 네. 어떠신가요? 그런 표현이 쉽게 표현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단순히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카메라의 왜곡 정도라든가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수치화시켜서 집어넣은 거죠. 그러면 이 매치무버가 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프로그램이 뭔지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 매치무버는 PF트랙이나 부주, 3D 이퀄라이저, 루크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트래킹 작업이라는 걸 합니다. 트래킹 작업을 통해서 이 파일을 마야나 맥스 같은 프로그램에 넘겨서 실제로 합성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단순히 3D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2D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매치무버 작업은 일반적인 3D 학원에서 많이 가르쳐 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VFX 과정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거나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작업을 디테일하게 경험해 보시고 그런 분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매치무브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상 촬영 당시에 카메라의 포컬랭스 값이나 또는 카메라의 CCD 값이나 왜곡 관련된 카메라 값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카메라 값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임의로 수치 값을 입력해서 트래킹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촬영 당시에 기록해둔 카메라 값을 이용하게 되면 기존에 그냥 작업하는 것보다는 더 빠르게 트래킹 작업을 할 수 있겠죠. 사실 이 매치무브 작업 과정이 전체적인 VFX 과정 중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이 매치무브 하면은 저는 기억 남는 작품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가장 최근 거는 그라비티죠. 아시죠? 네네네. 이건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 명장면 중에 가장 최초로 그 돌아가는 그 뭔가 잔해물에 맞아서 막 계속 빙글빙글 돌고 난리 나잖아요. 네. 그게 한 몇 분이죠? 되게 역대급 길이로. 엄청 길었죠. 10분인가요? 네. 엄청 길었습니다. 10분 넘었던 걸로 넘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엄청 길었네. 네. 아무튼 간에 이 트래킹 작업할 때 그 작업자들도 가장 곤욕스러워하는 게 원테이크 작업이에요. 그렇죠. 단 한 프레임의 오차도 용납하면 안 되는. 맞아요. 하나라도 삐끄덕대면 좌표값 달라지면은 그 합성티가 확 나죠. 네. 혼자 따로 움직인다고 해야 되나? 혹시 또 하나 있으신가요? 저는 제가 매치무브 작업을 했을 때 좀 어려웠던 게 인체 매치무브였어요. 사람이 움직일 때 그 오브젝트
사람 인체를 다 따라서 3D 사람 캐릭터를 다 붙여야 되거든요. 네. 그게 진짜 어려웠던 기억이 나서 어벤져스에 아이언맨이 변신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 명장면 있죠. 네네네. 그 장면에서 아이언맨이 쫙 변신하는 장면. 이제 가장 최근 걸로 액체처럼 네. 로봇이 옷이 입혀지는 장면. 나노 입자가 이제 입혀지는 장면. 선글라스를 쓱 벗으면서 내가 나설게 하면 딱 할 때 그거 보고 이제 보통 분들은 와 멋있다는데 저희 작업자들은 혀를 내둘렀죠. 이거 고생했겠다. 아니 어떻게 저걸 어떻게 맞추지? 저는 그거부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나마 이제 천천히 움직이는 건 아이언맨 변신하는 건 좀 천천히 움직였지만 엄청나게 활발하게 막 빠르게 움직이는 거는 정말 힘들거든요. 저는 트래킹이나 매치무브 하면서 느낀 게 오히려 빠른 것들이 한 땀 한 땀 한 프레임 한 프레임 그 수고는 필요한데 오히려 푹 지나가니까 차라리 전 낫더라고요. 빨리 지나가는 때는 좀 편하게 할 수 있죠. 예, 제가 좀 꺼려한 게 느리고 러닝타임이 긴 거. 러닝타임 긴 게 난 제일 힘들어. 그쵸. 네. 영화 같은 거는 거의 뭐 대부분 그러지 않는데 가끔 그런 폭탄이 하나씩 있으면. 있으니까요. 하나 더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저는 이게 조금 예전 영화인데 배틀십이라는 배럴십 외계인 그 침공 당하는 영화인데 미해군과 싸우는 그쵸 외계인 거기에서 최초의 그 톱니바퀴 그 배로 쏘면서 공격받는 씬이 있어요. 그게 원테이크로 그 톱니바퀴가 그 배를 항공모함을 막 뜯어먹어요. 다 갉아먹어요. 다 찢어요. 그러면서 주인공 카메라가 막 계속 돌면서 주인공이 막 어리둥절하면서 사람들 대피하는 거 보면서 뜯어지는 톱니를 또 보여지면서 막 카메라가 계속 돌다가 마지막에는 배가 이제 90도로 쓰거든요. 카메라가 계속 돌아요. 원테이크로. 네, 원테이크로. 와, 그게 정말 저는 그 세미나도 갔었어요. 그 메이킹 그 작업자 한국 출신 분이 오셔서 저도 이제 여러분들처럼 그런 데 되게 많이 막 찾아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하인드 얘기를 해주시는데 한 땀 한 땀 고생했다고. 이게 왜 그러냐면 해본 사람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카메라 돌아가면서 이게 트래킹 한다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매치무브 작업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이 매치무브 작업은 영화나 CF에서 촬영한 원본 소스를 받습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PF트랙이나 부주와 같은 프로그램에 그 영상 시퀀스를 불러오게 되죠. 그 불러온 시퀀스에서 카메라 값을 지정하게 됩니다. 포컬 랭스나 프레임이나 카메라 왜곡 등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트래킹 작업이 진행돼요. 2D 트래킹이라고 해서 위치 값을 먼저 찾아내고 솔빙이라는 작업을 합니다. 이 솔빙 작업을 통해서 카메라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잡을 수 있게 되죠. 그 카메라 값을 가지고 다시 한번 좌표를 정확하게 지정하게 됩니다. X, Y, Z 좌표가 가장 중심이 되는 지점이 어딘지 그걸 정하게 되고요. 익스포트를 해서 마야나 맥스로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 마야나 맥스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작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마야나 맥스에서 디테일한 작업이 끝나게 되면 애니메이터나 라이팅 렌더링 작업하시는 분들에게 자료가 넘어가게 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시 최종 3D 작업이나 2D 작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사실 모든 영상들이 쉽게 트래킹이 되지는 않습니다. 저희 둘이 작업했던 것 중에도 약간 기억나는 있어요. 거 있어요. 자동차에서 그거 돌아가는 거 기억이 납니다. 저희 기억나죠? 네. 자동차 그 바깥에서 돌아가면서 촬영한 게 있는데 그 둘이 했었는데 마지막에 제가 3D 트래킹이 거의 안 돼서 결국엔 2D 트래킹에서 다 커버했던 그죠? 제로 헤르츠. 제로 헤르츠. 네, 맞아요. 제가 매치무브도 좀 자신 있어요. 네, 잘하는 것 같아요. 이제 엄청 꼼꼼합니다. 그거랑 깐깐합니다, 아주. 그거랑 그 터널. CF. 결국은 저는 이제 토이님한테 저는 떠넘기고 저는 합성만 하려고 했는데 아니 진짜 며칠 동안 이렇게 했는데 그 땅이 굴곡이 져 있는 거를 그 트래킹 해가지고 맞추려고 하니까 엄청 힘들더라고요. 터널에서 자동차가 지나가는 장면이었는데 그렇죠. 그게 자동차가 출렁출렁 하면서 가는데 알고 보니까 바닥이 일자가 아니라 살짝 그 곡선으로 돼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제가 애프터 이펙트로도 해야 된다고 해서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진짜 조금 타가 조금 옆으로 가고 조금 위로 뜨고 이거 일일이 다 잡아줬어요. 저는 제가 알기 때문에 끝나고 박수 쳤어요. 박수. 이거는 예를 들면은 갑자기 큰 물체가 카메라를 중간을 지나간다거나 극심하게 이제 흔들려요. 막 움직이고 이러면 그런 작업은 사실 이 트래킹 프로그램으로도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사람의 손으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카메라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또는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들에 대해서 사람이 하나하나 일일이 포인트를 찍어주고 움직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물체의 움직임이나 카메라의 움직임을
추적해내는 거죠. 그렇게 손 트래킹이라고 부르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고 이런 작업이 끝나게 되면은 다시 솔빙을 해서 카메라 값이나 오브젝트 값 또는 캐릭터의 움직임을 잡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잡아내야지만 실사 합성할 때 그 공간에 3D 오브젝트가 있는 것처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 트래킹 작업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정말 CGT가 엄청나게 나거나 어색한 장면들이 연출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잘해도 취업? 그렇죠. 완전 되죠. 취업 무조건 됩니다. 잘하면은 아무도 모르고 못하면 그냥 티나는. 맞아요. 그런 서글픈 포지션입니다. 결론은 서글픈 포지션. 업계에서는 알아준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오늘은 이 매치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질장하세요. 네, 질작하세요.